강부자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5년 46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장남 이헌주 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2016년 TV조선과의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잃었어요. 헌주는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이였고 지금도 매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헌주는 재능 있는 TV 프로듀서로 KBS 프로그램에서 활동해 왔으며 헌신과 창의성으로 유명합니다. 오랜 투병 끝에 암이 그를 앗아갔고 강부자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남았다. 그녀는 아들이 죽은 날 기일마다 자주 그의 무덤을 찾아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주며 그와 연락을 유지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결코 잊고 싶지 않지만 그를 생각할 때마다 울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 다른 슬픔은 그녀에 대한 대중의 논란과 오해로 인한 압박입니다. 강부자는 2012년 힐링 캠프에 출연해 자신의 경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시청자는 그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때 특히 주목을 끌기 위해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런 비판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을 뿐인데 모두가 이해해 주는 건 아니죠. 그녀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항상 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그녀는 이런 악의적인 말로 인해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강부자는 둘째 아들 이승하가 연예계에서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는 슬픔을 드러냈다. 어머니보다 덜 유명한 배우였던 승하는 2020년 스타 다큐멘터리 마이웨이에 출연해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강부자 씨는 항상 아들을 지지해왔지만 아들이 부당하게 비교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묵권 씨에게 저는 단지 제 아이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인데 모든 말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주 공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녀의 여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도 슬픈 점입니다. 그녀는 70, 80년대 한국의 톱 여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종종 집을 떠나 일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2018년 TV조선 인생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 헌주와 승하와 더 많이 함께 있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잠든 날도 있었어요. 제가 좋은 엄마인지 고민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크고 작은 이런 슬픔들은 강부자를 회복력이 강한 여성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부자의 경력은 눈부신 성공과 기억에 남는 실패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1941년 2월 8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무대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1961년 동양극단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세일즈맨의 죽음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깊은 목소리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는 강부자의 전성기였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 된 장기간 방영된 TV 드라마 시골 일기 19년부터 2002년 차에 출연하며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컨트리 다이어리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은 덕분에 그녀는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달 1994, 목욕탕의 남자들 1995, 2002에서 역할을 맡아 계속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따르면 그녀는 1994년
KBS 연기대상에서 서울의 달에서의 역할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강부자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313야 1983, 새가 울던 날 1984, 인어공주 2004 등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스크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Mother Courage and Her Children 1999 버섯과 The Glass Menagerie 2005에서 역할을 맡은 무대 스타이기도 합니다. 코리아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녀는 TV, 영화, 연극을 유연하게 오가며 활동하는 능력 덕분에 수십 년 동안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보기 드문 성과라고 한다.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예술 분야에서의 리더십 역할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한국배우협회 회장을 맡아 젊은 배우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연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극장의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새로운 연극과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그녀는 이러한 공헌으로 2012년에 문화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 하나는 1990년대 후반으로 그녀는 너무 많은 광고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를 상업화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가 컨트리 다이어리의 평판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으며 국민 어머니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잠시 광고 활동을 중단하고 연기 활동에 집중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2006년 영화 인어공주가 예상했던 흥행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겨우 $100만 수익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실패로 인해 그녀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강부자를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그녀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2018년 TV조선 인생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던 자신의 초기 커리어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2012년 힐링 캠프에서는 이헌주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직업과 가족에 대한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강부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2015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잊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배역에 온 마음을 다한 여배우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80대에 이르기까지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마음의 소리 2016와 붉은 소매 2021에 출연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또한 스타 다큐멘터리 마이 웨이 2020 등의 TV쇼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력 여정을 공유하고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추구한 또 다른 업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배우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배우협회 회장으로서 그녀는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대중의 압력에 직면한 젊은 배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녀는 신인 배우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이러한 헌신으로 그녀는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2018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헌주와 승에게 요리를 해주고 승아의 배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그녀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승아가 어머니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연기에 꾸준히 열정을 쏟는 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강 부자는 궁극적으로 예술과 자선 활동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활발한 자선 활동가로 고아와 노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했고 정신건강인식 캠페인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그녀는 한때 "저는 단순한 여배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충만히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강부자와 이무권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1965년에 만났는데 당시 그녀는 유망한 젊은 여배우였고 이무권은 KBS의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힘과 재능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의 온화함과 지성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1967년 서울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려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헌주 1969년과 이승하 1773년라는 두 아들의 탄생으로 더욱 돈독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초창기 강부자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자주 집을 비웠고 이무권이 아이들을 키우는 책임을 많이 맡았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는 한때 그녀가 가족보다 경력을 우선시한다고 느껴 불화가 일